전략 체크인입니다. 시장의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2차 전지가 크게 흔들리면서 아마 포트가 어떻게 구성됐느냐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좋았던 분들,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 나눠졌을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의 포트를 보면은 지난주에 정말 좋으셨을 것 같아요. 바로 메리츠증권의 이익원 지점장입니다. 포트폴리오가 한 주간의 수익률이 크게 좀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늘 시장에 대해서 갑니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2650선 뚫었네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짧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저랑 길게 호흡하신 분들은 제가 2, 3년, 3, 4년 단위로 큰 사이클로 주식 비중을 늘리고 줄인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작년에부터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했고, 작년 말에 이제 유동성 장세의 기대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 완전히 진입했고, 일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장세까지 진입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코스피의 최저점, 근 3년간의 최저점이 작년 9월 30일에 기록했던 2134포인트입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약 10개월 정도 반등을 이어왔는데요. 바닥에서 24% 정도 상승했습니다. 보통 한 사이클이 끝나고 다음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까지 사이클이 돌아갈 때 이 실적 장세를 비롯한 강세장은 평균적으로 2년 반, 30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10개월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과거의 평균을 본다면 아직까지 오름폭보다는 갈폭이 더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서 종목이 늘는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이 결국은 실적으로 보여주고 그 실적의 밸류에이션 낮춰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올랐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꾸준히 수익 극대화, 주식 비중 확대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용 전략에 있어서 변화 있으세요? 아니요, 현재 제가 포트폴리오 종목 6개 중 5개 종목이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고가 종목은 사야 될 종목이지 오히려 팔면 안 될 종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대로 주식 비중 90, 현금 비중 10%, 그리고 보유 종목 모두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대로 종목을 자주 바꾸지 않아도 이렇게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익원 지점장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유 종목 가운데서 신고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드릴 멘트였는데 알려주셨어요. 상당히 많은 종목이 신고가를 쓰고 있고 지금 게시판에서도 오스코텍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어떤 종목이 들어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는 총 6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SK그룹주들이 좀 많죠. SK이노베이션 20%고요. 그리고 SKC 20%입니다. SK하이닉스 지난 한 주 동안의 상승 탄력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15% 정도 들고 있습니다. 가장 짧게 보유한 종목이 IT 쪽의 해성DS 이 종목 10% 있고요. 오스코텍 바로 전 코너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들고 왔는데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도 에너지 좋습니다. 10%의 비중이 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든든하죠. 꾸준히 추세 잘 유지하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 15% 있습니다. 종목이 많고요. 꾸준히 들고 오고 있으니까 다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몇몇 종목만 좀 질문 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종목이 오스코텍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드디어 이 믿음에 보답을 하는 걸지 최근에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강세 배경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전략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감사하다는 얘기는 차익 실현을 한 후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장 10%, 20%가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도 쉽게 봐서는 안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스코텍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제가 2만 원대에서 꾸준히 강조드렸던 레이저 침입이 유효성 증명, 그리고 경쟁약품인 타그리소와 비교된 그리고 타그리소의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그 당시 때는 주가가 안 움직여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지만 이렇게 주가가 오르니 다시 관심을 가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시장에 좀 어리석은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싸게 잡아야지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싸게 잡은 분들은 일단 수익 극대화 전략 계속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남은 주요 모멘텀을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10월 달에 있을 에스모에서 최종 데이터를 발표하게 되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국내 허가는 이미 끝난 상황에서 이 미국 허가를 가게 됩니다. 그럼 이번 학회에 대한 기대감은 10월 달 이전까지 계속 살아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7조에서 10조, 향후에 30조까지 이어질 이 그 폐암 시작 타그리소를 얼마나 대체할지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타그리소와의 간접적인 임상 비교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직접 헤드 투 헤드 직접 임상을 진행하면 정말 이 오스코텍과 얀센 그리고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병용이 타그리소를 제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면 실제로 그 돈을 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이제 2차 치료제 그리고 1차 치료제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허가를 받은 것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건 보험이 등재되어야 됩니다. 과거 평균적으로 허가받고 보험 등재까지 7개월 정도 시간을 걸렸는데, 동사가 이 레이저 티닙이 대략 7천만 원 정도 되죠. 유한양행에서는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헤게모니가 계속 유한양행 고스코텍에 지니고 있는데, 이게 보험 등재가 되면 회사 입장에선 그 숫자로 나타나는, 국내에서 최초로 글로벌 그 블록버스터의 숫자가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됩니다.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모멘텀이 앞으로 남은 모멘텀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 중요한 건 얼마냐 돈을 벌고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과거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돈을 벌면서 밸류에이션을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을 지켜주는 것 또한 밸류에이션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스코텍과 유한양행도 이제 돈을 버는 회사가 될 텐데, 피크 세일즈, 과연, 최고치의 이익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해 본다면,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을 1,500억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300억, 해외에서 1,200억 정도인데, 바이오 특성상 밸류에이션을 10배를 주지 않죠. 밸류에이션을 30배를 준다라면 4.5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50배 준다라면 7.5조입니다. 밸류에이션을 100배 준다면 15조입니다. 그러면 15조면 지금 가격의 10배인 거고요. 저는 실제로 돈을 버는 바이오 밸류에이션 30배, 50배는 나쁘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보고, 지금 2만원에서부터 3만원, 만원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잡았기 때문에 잘 가져갈 수 있고, 이 밸류에이션을 정말 만들어낸다면 목표가 10만원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0원대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올해도 에코프로 그룹에서 텐베거 이런 종목군들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면서 꾸준히 좀 들고 갈 종목이다. 지금 이 정도 수익으로 만족하지 말자 의견 주시네요. 그리고 두 종목만 더 간략하게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어제 급등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언제까지 보세요? 네. 2분기 실적 매출액 3.7조 발표했는데요. AMPC 효과 제외하고도 OP 마진 2%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률 수율이 개선된 영향이고,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이들의 고객사, 셀 메이커의 고객사들이 얼마나 자동차를 잘 팔아내느냐가 중요한데, 고객사의 판매량이 확대되고 있죠. P와 Q가 동시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면 저는 3분기에 BEP 도달 또는 흑자 전환을 할 거로 예상되는데, 과거에 테슬라가 보여주었고 LG화학이 보여주었습니다. 분기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때 가장 주가의 퍼포먼스가 컸기 때문에 그 시기가 다가온다는 측면에서 만약 분기 흑자가 전환이 되면 굳이 주식을 팔 필요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도 지난 한 주간 퍼포먼스 좋았습니다. 이 종목도 그대로 홀딩이라고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략 알려주세요.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이슈가 없을 때 편입을 해서 아직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이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좀 엔비디아의 수혜에 대해서 강조드리자면, 지금 너나 나나 다 AI 반도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수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면
마크업이라는 회계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원가에서 판가를 뺀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생성형 AI향 GPU를 TSMC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TSMC한테 그 GPU를 받아와서 일반 빅테크 업체들한테 판매를 합니다. TSMC한테 받아온 그 가격에 판가가 마크업이 지금 25배 이상 될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거든요. 보통 팹리스 업체들이 파운드리 업체에게 이 마크업이 보통 2.5배, 3배, 많으면 5배인데 25배까지 많다라는 건 매출액,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매출액은 추정이 되겠지만 순이익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2분기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지금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업체들, 그리고 해성 DS와 같은 기판 업체들은 싼 밸류에이션이 더 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 의견 드리겠고, 적어도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야 된다, 뷰 강조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익원 지점장, 메리츠증권의 이익원 지점장 포트폴리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 좋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